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마지막 밤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아직도 이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있는 분들은요, 제 방송 구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그 빨간색이 없을 때까지 꾹 눌러주시면 제 방송을 구독하시게 됩니다. 제 방송은 일체 자율 구독료, 후원금, 무슨 슈퍼챗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많이 봐주시고 이 나라의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제, 비판, 그런 이 합리적 비판,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꼭 제 방송에 구독자가 되어줍시다 부탁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7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달까지 청와대 장관들 전부 집 2개 이상인 사람들 팔으라고 지시를 했고, 팔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7월 30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사정이야 제각기 다르겠지만은 버티고 있는 정무직들, 장관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 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그 현재의 대한민국 분위기에 맞지 않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이것을 강압적으로 꼭 시한을 정해서 팔아라,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리를 집 한두 채하고 등가식으로다가 보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에 얼마나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나이 60 넘었는데 일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저도 이제 그 해외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많이 돌아다녀보고 다른 나라의 문물 제도 나름대로 조금은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의 집을 팔아라, 안 팔려면 자르겠다, 이런 등가 속 물물교활 형식으로 사고를 하는 정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무리한 발상, 이렇게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대북 저자세, 동맹이환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정권, 그러기 때문에 안보 파탄, 경제 파탄을 지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실패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무능한 정권이 아닌가, 이런 개탄스러운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8명의 장관, 8명의 지금 참모로 우연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누구누군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언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고위공직자들, 장관이든 차관이든 최소한도 현재 장관급 중에서는 총 18명 중에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8명이 여전히 다 주택자입니다. 44%. 누구누구냐? 박영선은 무려 3채를 가지고 있어요. 홍남기, 강경화, 추미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진영, 그 다음에 문성혁 해안부 장관, 이 사람들은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지금 다주택자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날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으니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정부가 내놔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빨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특히 4.15 총선 이후 그야말로 70%대의 고공행진을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6.17 대책 이후에 50% 아래로 떨어져서 40대 초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민심 이반 현상이 큰데, 민심 이반에는 부동산 정책이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무능한 국정 운영 때문에 그 무능한 국정 운영에 분노하고 상심한 이런 민심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주택 고위직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총리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집을 팔라고 지시를 했지만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에서 세 채만 보유하고 있던 강경화는 지난 총리 지시가 있은 이후에 16일자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살고 있는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도 매각할 방침이라고는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3주택자인 박영선도 이달 중순에 팔아야겠다 이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매각된 지 여부는 언론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아파트, 이 해외 부동산이기 때문에 3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없다. 이것이 중기부 측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필요 없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3주택자면 3주택자지 해외에 있다고 아니고 국내에 있다고 다주택자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 아파트 외에 여의도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팔릴지 안 팔릴지는 그때 가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하나마나한 약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 장관들은 매각 의사를 밝히고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적정 가격만 내놓는다면, 적정 가격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금방 내 팔릴 것인데 적정 가격으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팔려는 의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박능후, 이정옥 이런 분들도 이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매물로 내놓기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 용산구에 2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 팔렸고, 그 다음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스웨덴과 그리고 부산 해운대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8명 비서관급 이상, 이 8명이 현재로서 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 5명이 이미 이제 다주택자에 있었는데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그 상황과 관련해서 경실련에서 오늘 오후에 논평을 발표했어요. 아직까지 청와대 참모 중에서 다주택자 팔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기식 권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빨리 팔든가 아니면은 이런 참모들을 잘라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한번 지켜보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사건과 관련해서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동훈 수사팀 총 14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무 혐의와 관련해서 내부에 어느 정도나 찬성하고 또 어느 정도나 반성하는지 언론에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동재 채널A 기자 9명 중에서 청구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려 6명이고 찬성한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의 명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 대부분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29일 날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할 적에도 현장에 나갈 만한 검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사팀장 정우진이가 직접 나가가지고 육탄전을 벌이는 불상사까지 튀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사팀이 이제는 늪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KBS에서 5분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충돌이 벌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이런 상황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일컬어져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팀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안팎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한동훈 쪽 입장에 쓰지 않고 쉽게 얘기한다면 한동훈 쪽 입장에 섰던 사람들, 제가 얘기를 좀 착각했어요. 한동훈 쪽 입장에 서서 공범도 아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해서도 안 된다. 이런 반대파 입장인 거죠. 이성윤 입장이나 정진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최근에 원대 복귀할 것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원대 복귀. 그래서 이 두 명이 지금 언론에 실명까지 나왔어요. 최재인 검사와 방준성 검사인데 이 최재인 검사와 방준성 검사를 원래 소속이었던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 그 다음에 방 검사는 형사 6부로 각각 원대 복귀시킨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이유는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가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로 수집할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은 수사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실제로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검사를 돌려보낸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검사가 있어갖고는 이성윤이가 원하는 추미애가 원하는 한동훈이 공범으로 절대 엮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빼버렸다. 이런 평가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원대 복귀시킨 검사들을 통해서 이 수사팀 안에 분위기, 취재 열기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팀 안에는 특정적 출신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 한동훈과 정진웅이가 6탄전까지 벌였느냐?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수사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 공모 혐의를 하려면 유심이라도 캐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지검 팀에서는 윤석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검사장 측에서는 KBS 오보, 그 다음에 이 문자 발송과 관련된 얘기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이성윤이가 얼마만큼 여기에 개입됐느냐, 그럼으로써 추미애가 어느 정도나 개입됐느냐 이걸 캐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6탄전까지 벌이게 됐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방송을 했는데 황운하 또 이 최강욱 이런 파한대소하는 사진들 나왔고, 일부는 억지로 여론에 밀려갖고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진정성이 없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진중권 씨가 사실상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파한대소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것이다. 철험회 멤버잖아요. 이 철험회가 뭘 하면 되냐? 검찰 개혁 문제를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끔찍하다. 파한대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피력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철험의 멤버들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전부 친조국, 친추미애, 그 다음에 친이성윤, 친청와대 이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딱 일관되어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의 어떤 성격의 그러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 속된 말로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더 끔찍하고 겁이 난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평가에 저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페북에 올린 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날 어제 페북에 올린 사진에 나온 인물들, 이 최강욱 대표, 민주당의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드러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진중권 씨가 올린 페북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난리 났는데 파한돼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황운하잖아요. 거짓말로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든 공작정체의 달인. 이 사람은 최강욱. 조국 일가의 집산으로 하다가 배치난 분. 김용민, 김남국. 세월호를 가슴에 훈장으로 달고 제 권력욕의 자산으로 삼는 분. 박주민. 이런 잡분들이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선계한답니다. 호러 비전이죠. 호러 비전이라고 할 때 이 호러는 이 끔찍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겁난다. 일종의 테러와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추신 혐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혐짤이라는 것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그래서 혐짤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 검언유착 프레임 만든 분, 이거는 최강욱,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 일가 집사, 김용민, 김남국, 세월호 권력욕 찬분, 박주민, 이것은 제가 그냥 상점적으로도 생각한 이름들이지만은,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요, 이 진중권 씨가 쓴 말하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딱 들어맞는다 생각하실 거예요. 언론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면면이 상당히 참 웃지 못할 이름하고 일치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죠. 이인영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 동해선의 최북단 기차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진역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그 다음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2018년도 가을서부터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이게 서울에서 기회만 있으면 발신하는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국제사회에서는, 뉴욕에서는, 워싱턴에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한미 동맹을 끊어도 관계없고, 대신 김정은이 손발만 맞춰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정상회담만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가로 뭐냐? 아직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다른 외교안보 부처 책임자들 마찬가지로 안보 현실 제대로 모르고 있고, 김정은이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구상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고, 희망적 사유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인영 장관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금강산 개별 관광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되고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는 일개 부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 상황에 맞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상황이 발전적으로 개선됐을 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 2년 내내 비핵화 전혀 꿈도 꾸지 말라, 이것이 김정은이 생각 아니겠어요? 이런 메시지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시고 제 방송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